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오늘은 대금돌이 진석 씨와 함께합니다. 네. 그런데 진석 씨는 대금돌이잖아요. 네. 국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한복이랑 좀 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저는 한복이 집에 많죠. 그러면서 집에서는 안 입지만 그래도 공연 때 많이 입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훨씬 더 친숙한 감이 있죠. 네네. 대부분 사람들이 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고 그쵸. 하는데 진석 씨는 한복을 입을 때 어떤가요? 한복을 입으면 평상시보다 훨씬 느려져요. 제가 거북이가 된 양, 양반이 된 양, 걸음걸이가 절대 빠르지 않아요. 뒷짐 딱 지고 사람이 차분해지는 느낌? 그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복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딱 주제가 한복을 짓는 분이신가 본데요? 맞나? 이야, 이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이고 그냥 들켜버렸네. 예, 정말 한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 네네. 오늘 이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흔치 않은 한복 입는 분이에요. 한복 입는 분이 아니라 한복을 짓는 짓는 분. 분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서둘러 네네. 가봐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옷이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의식 주에서도 가장 앞을 차지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런데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도 한 한복의 이야기를 오늘의 문화예술씨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와 보니까 뭔가 그 색감이 굉장히 곱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한복에 대해서 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자주 입는 편은 아닌데 네.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색깔이 너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예. 보면은 너무 알록달록하고 진짜 좋은데, 야, 이 한복을 짓는다는 게 진짜 상상도 안 가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걸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한복을 짓는 최윤희라고 합니다. 동시에 한복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제가 이제 한복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 복식사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고증해낸 옷들 이런 곳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왠지 좀 저희가 네. 질문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네. 좀 편안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윤희 대표가 한 땀 한 땀 직접 만들어내는 옷깃을 보고 어루만져 볼 수 있는 이 인연은 절대 흔치 않겠지요. 오늘의 귀한 만남을 기쁘게 맞이해 봅니다. 이 한복을 짓는다는 게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뭐 기술이라든지 비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예전에는 이렇게 한복 매장에서 한복을 짓는 일은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한복 짓는 일을 오래 하셨고 또 그 안에서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오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제 몸에 DNA가 내재되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은 어렸을 네. 때서부터 이제 그 바느질하는 뭐 재료들이나 원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같이 옆에 있었다는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미싱을 하시고 다리미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미판에서 숙제하고, 숙제하고 거기서 이제 간식 먹고. 그러니까 항상 그곳이 그냥 저의 공부방이자 놀이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복을 많이 입으셨잖아요. 일상복처럼. 그래서 일거리가 많으세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밤을 새기도 하시고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하셔서 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는 저도 어머님 도와서 바느질하고 지금 와서는 참 초등학교 아이 그렇게 시키면은 아마 요즘은 조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지금 한복 일을 하는데 남들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한 발 더 앞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린 최윤희 대표는 어른이 되면 어머니처럼 한복을 짓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선생님께서 네. 이거 얘기하기도 너무 깜짝 놀래요. 뭐요?
전자공학과를 나오셨다라고. 전자공학과요? 그러니까요. 네. 한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이제 아무래도 그 한복을 짓는 일이 그 당시에는 90년대, 뭐 88, 90년대에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는 직업이었어요. 특히 여자로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어머님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 하지 말고 큰 회사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과를 전공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한복으로 넘어왔어? 그러니까 예, 전자공학과 그 좀 약간 그래도 안정적이고 뭐 이렇게도 할 텐데. 네. 그래서 뭐 그냥 학부 나오고 석사 나와서 그냥 연구소 취직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이제 아이도 낳고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힘들어서 어머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같이 해보면 어떠냐 하셔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아예 반대 없이 그냥 딱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신 건가요? 그러면? 100%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너는 이제 나랑은 좀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한복을 짓는 일은 이제 어머님이 하고 계시니까 한복을 배우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복 복식사를 이제 전통으로 배워서 우리나라 한복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고 발전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정규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한복 짓는 일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깝게는 뭐 저를 낳아주신 저희 뭐 어머님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이제 한복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일 옆에서 제일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스승이자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러세요. 왜냐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복을 지을 때나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그 묵묵히 그냥 매 순간 하루에 그러니까 뭐 잠시라도 바늘을 들어야지 그게 하루 이틀 그리고 그게 한 달 그리고 1년이 쌓으면 그게 너의 실력이 된다 말씀하셔서 바늘 드는 일도 그렇지만 책 보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항상 옆에서 말씀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계세요. 코로나가 제가 뒤늦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걸렸는데 자가격리 중이라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하고 이제 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이 문자로 문 앞에 일거리 놓아줬으니 심심하면 하고 있거라 하시면서 네, 문 앞에다가 한복 짓는 일거리를 문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게으르지 말고 그냥 계속 지어라 뭐 아니면 그냥 묵묵히 길을 가라 뭐 이런 뜻으로 네, 어떨 때는 조금 가혹하기도 해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과 틈을 안 주시니까. 네. 최윤희 대표는 한복을 지음과 동시에 복식사를 연구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재현해낼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과 의미를 지닌 일인데요. 저는 이제 국악을 하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막 우리가 라디오 뭐 이렇게 녹음 네. 시설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구전심수로 막 이렇게 되고 네. 이제 악보만 딱 남아 있으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연주를 악보대로는 하지만 이게 정확한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도 그때 모르고. 어떻게 불렀는지 정확하게도 모르고 이거 하면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책 하나로 해서 그거를 재현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헌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음악을 하시면은 음악의 악학계범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듯이 복식도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리고 하다못해 의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복식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찾아서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서 그 다음에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식을 짓는 과정이 후 과정이기 때문에 전 과정에서는 거의 책이나 아니면 이제 기록 같은 거, 뭐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 지금 나와 있는 문헌 자료부터 공부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최윤희 대표가 하는 바느질엔 많은 것이 함께 꿰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선 무엇 하나도 꾸며내지 않은 오래된 사실의 옷이 지어집니다. 야,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한 땀 한 땀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 거예요? 지금 짓는 이 작업은 옷은 화롯이라는 옷이에요. 한 1900년대부터 그 결혼식 때 신부들이 시댁 어른께 패백을 드릴 때 입었던 가장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연구와 작업 방식이라고 하면은 하나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작업하는 데는 얼마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복 짓는 일보다는 우선적으로는 한복사, 그러니까 이 옷이 언제 입어졌는지를 먼저 깊이 연구한 후에 그 다음에 있는 짓는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제 총 따져보면 한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하해와 같은 한복의 세계에 우리는 어디까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작은 바늘을 손에 쥐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요즘은 이제 옷들을 이제 말씀 따라 기어 있거나 뭐 그러시는 경우는 없는데 옛날 선조들 같은 경우는 옷을 한번 지으면 그 옷이 다 이제 낡아서 못 입을 때까지 계속 입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오래 입는 의미로 요런 매듭 장식을 하셨거든요. 요런 매듭 장식이 이제 박쥐 매듭이라고. 박쥐? 네. 박쥐 매듭이라는 건데 박쥐를 한자로 쓰면은 복자랑 유사해서 박쥐를 복이 들어오는 아주 길한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박쥐 매듭을 한번 배워보실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봐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앞에 보시는 시침핀을 하나 이렇게 잡아보시겠어요? 제가 일부러 말아드린 거는 좀 말기시켜서 얘를 의지 삼아서 이렇게 또르륵 마신 다음에 꽉 이렇게 마세요. 두 곰손이 자진해서 부단히 또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작은 천 조각이 참 뜻대로 되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도 이렇게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들으세요. 그냥 시침핀 빼지 말고 얘를 고정 상태에서 들으신 다음에 시침핀 하나를 또 들으셔서 보세요. 이렇게 마르셔서 시침핀이 안 보이다면 빼시고 마르시면 돼요. 같은 도구, 같은 원단을 갖고 시작했건만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이거 마신 거 맞죠? 저 김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김밥처럼 말해. 접으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손을 접으신 것 같아서. 뭐 그러게 동그랗지가 않고 접혔네요 그냥. 근데 이게 해보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얇게 좀 말아졌고 좀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는 더 얇게. 그럼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 것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복스럽다. 우와. 고기. 우와. 못 보겠어요. 효포토와 대금도리의 박쥐 장식 매듭은 이제껏 어느 역사에도 없던 새로운 매듭입니다. 조금 몇 번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런 이 매듭 하나하나에 어떤 그런 다양한 기능들과 그리고 또 옷의 맵시를 살려주는 어떤 그런 효과까지 있다라는 거를 딱 듣고 나서 해보니까 뭔가 더 하면서도 더 책임감 같은 게 생긴다라고 할까요? 뭔가 또 한복을 좀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석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집에서 열심히 박쥐 매듭을 연습해서 집에 있는 옷에 전부 다 해버리고. 진짜로요? 그럼요. 다음에 갖고 올게요. 다음 출연할 때 그러면 뭐 어떤 정장이라든지 뭐 코트라든지 그런 데도 다. 그럼요. 티셔츠에도 다. 네. 대신에 이렇게 크게 해도 되죠. 그럼요. 우리가 몰랐던 한복의 이야기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최윤희 대표가 실마리를 풀어 찾아낸 역사를 마주합니다. 우리 한복을 보면은 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곱다, 곱다, 아이고 곱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은 뭔가 색다른 한복인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우리 선생님께서 재현해내신 건가요? 네, 재현이고 이제 손으로
지은 옷들입니다. 지금 이 옷들은 그 무덤 있죠? 그러니까 복식 유물, 그러니까 출토 유물에서 예, 그 출토 유물을 재현한 옷들이고요. 시대별로 따지면은 한 1600년도. 네. 조선 초기에 우리 선조들 여인들께서는 이런 옷들을 입으셨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귀엽다. 네, 요 옷을 한번 이렇게 입어볼까요? 아니요, 입으시지는 못하고. 네, 네, 그렇죠. 이거는 그 사도세자, 아시죠? 정조의 아버지. 예. 사도세자의 유아인. 네. 따님인 청영군주가 입으셨던 옷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무덤에서 나오면 이런 색감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옷의 형태라든가 구성은 이렇게도 실질적으로 입어서 이거는 네, 사도세자의 따님인 청영군주가 입으셨던 옷이고요. 이 옷은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것도 색동저고리 같은. 이거는 아마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아마 눈에 익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종황제 마지막 따님이 덕혜옹주. 네, 덕혜옹주가 입으셨던 옷을 이제 이렇게 재현해서 지어놓은 옷입니다. 아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들으면서 그때 이런 식으로 입었구나 막 이런 거를 저희만 딱 듣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이렇게 들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게 기회가 따로 있을까요? 이런 게? 아직까지는 지방 청주에서는 네,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서 아마 일반 시민들께서는 쉽게 접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쉽네요.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많은 우리 또 시민 여러분들이 이 한복에 대한 스토리도 알고 좀 공부를 해보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효포토와 대금돌이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아니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섰습니다. 이 역사의 런웨이에 서게 되다니 두 모델은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구나. 춘향아, 춘향이 어디 있느냐? 잘생긴 내 얼굴을 보거라. 일리 없느라 업고을 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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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효선이 이놈이 지 주인 옷을 입고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니는구만. 효선아 어디 있느냐? 내 옷 벗고 가거라. 아니 우리 주인 양반, 나를 왜 이렇게 찾는 것이오? 아이 내 옷을 입고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하나? 아니 뭐 요즘 하인이요? 갑이요 가. 내 맘이지. 선생님 가운데로 오시고 저희가 이렇게 또 선생님 덕분에 네. 멋지게 한복으로 갈아입어 봤는데 네. 너무 지금 아름답습니다. 제 스스로가 뭔가 빛이 나는 것 같고 네, 오실 때 모습하고는 참 다른. 그렇죠. 이 촉감도 네. 그렇고 네. 너무 저한테 딱 맞는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주 뿌듯합니다.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렇지요. 예, 선생님, 저희가 입은 한복이 좀 네. 어떤 스타일의 한복인가요? 지금 옷은 명칭이 도포입니다. 도포. 단지 시대가 다른 옷이죠. 그래요? 이거는 1600년도 인조 시대에 살으셨던 신경유라는 무관, 그 당시 무관이셨거든요. 무관 선생님이 입으셨던 무덤에서 나온 출도복식을 재현한 옷이고요. 이거는 도포지만 그 갑신 의제개혁 이후로 좀 간소화된 도포 형태.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조금 재해석한 도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포는 일상적으로 남자의 의료용 포로 대표적인 의복입니다. 이게 딱 제가 입어보니까 이 시절에 또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좀 입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네. 크게는 사명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한복을 입으시는 분도 그거에 따라 한복을 짓는 이도 지금 점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복 짓는 일뿐만 아니라 이 한복이 우리나라 그쵸 우리 예전 선조들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이런 옷들을 누군가는 좀 알고 그리고 알리고
그리고 그걸 짓는 일까지도 같이 이어서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명감과 그리고 긍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우리 또 진석 씨의 그 마음가짐이 평소와는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할 곡은 천년만세라는 곡이에요. 그 뜻은 이제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의 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복의 수명도 연결이 되고 국악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천년만년 살자 기원을 하는 마음으로 천년만세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 제가 지은 진짜 조선시대 이런 선비들이 입으셨던 이런 옷을 입고 풍류를 즐겼던 선비의 마음으로 천년만세를 대금 연주를 해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반면 교사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당연히 사라져서는 안 될 우리의 옷을 위해 마땅히 어려운 실마리를 풀어내고 있는 최윤희 대표. 그 덕분에 우리 복식 천년의 역사가 흐릅니다. 오늘 진석 씨가 이 대금돌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멋졌고요. 그리고 이 연주가 우리 또 선생님에게 아주 좀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멋진 연주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특별히 저희 이 한복 짓는 이 장소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를 해주셔서 진짜 마음에 울리는 그런 대금 연주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국악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것을 지키고 있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한복으로 우리 것을 열심히 지키는 이제 오늘 방송을 하고서 너무 저한테도 힘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지켜주시는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고 선생님께서도 계속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는데 반을 안 놓으실 거죠? 네, 놓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 뭐 바라는 점이라든지 좀 이제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한복 문화를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특별히 제가 뭐 소명하는 바는 저희 청주 시민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장소에서 한복을 이렇게 입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장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충북 도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한복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도 열심히 파이팅 해주시고요. 자신 있으시죠? 네, 파이팅. 자, 그러면 오늘은 아주 뜨겁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한복은 우리 것이요.